34세 계약직 여사원이 쓰러진 할머니 구하려 800만 원 카드 긁었더니 2주일 후 이사회에 불려가 회장님이 무릎 꿇으려 해서 말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태양그룹 본사 25층. 오전 9시 출근 시간이 한창입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가운데 한 여성이 조용히 구석진 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박지은 34세. 그녀는 태양그룹 재무팀 계약직 사원으로 올해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지은은 7층 계단을 올라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땀으로 젖은 블라우스를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정규직 동기 수연이 말을 겁니다. 수연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또 계단으로 왔어? 엘리베이터 타면 되잖아. 지은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 삼아. 건강해야지 뭐.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규직 선배들의 대화를 듣는 게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승진, 보너스, 해외 연수,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 12시 30분. 구내식당에서 급히 식사를 마친 지은은 15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일 점심시간 30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자원한 것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 대리, 아니 박사원. 청소까지 하면서 정규직 되고 싶은 거야?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과장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5년 동안 3번이나 정규직 전환시험 떨어진 사람이 에이 됐어. 화장실 청소를 마친 지은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34세, 대부분의 동갑내기들은 결혼을 하거나 최소한 정규직으로 자리를 잡았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매달 요양비 200만 원, 월급 180만 원인 지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정규직 직원들은 우르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계약직은 초과 근무 수당도 없지만 야근을 해야 근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선 지은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은행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출 연체 경고. 3일 이내 미납 시 신용등급 하락. 지은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 달도 버텨야지. 현재 지은의 빚은 3천만 원. 어머니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금씩 쌓인 빚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 원룸 월세 50만 원짜리 좁은 방.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은 또 정규직 전환 면접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4번째 도전.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꼭 될 거야. 제발.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10시. 지은은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전환 면접 결과 통보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사팀장 김철수 부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지은 사원, 이번에도 아쉽게 됐네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장님, 제가 뭘 더 해야 할까요? 5년 동안. 김 부장은 서류를 덮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이도 있고 경력 대비 성과가 부족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젊은 신입을 뽑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났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지은은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은은 또다시 15층 화장실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따라 청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닦고 세면대를 닦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청소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뒤쪽 칸막이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컥! 컥! 지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에 문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자 지은은 옆칸으로 넘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태양그룹 본사 15층 여자 화장실입니다. 70대 여성분이 쓰러져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화장실 밖으로 옮겼습니다. 할머니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응급처치 지식을 떠올리며 할머니를 옆으로 눕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꼭 살려드릴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5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구급대원에게 지은이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구급대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보호자가 누구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화장실에서 쓰러져 계셔서 제가 발견했어요. 신원 확인이 안 되네요. 일단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 연락될 때까지 같이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은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사에는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할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응급실 의사가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환자분을 발견해서 같이 온 사람입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지은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하셔야죠.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수술비입니다. 응급수술 비용이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선불로 납부하셔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보호자나 가족 연락은 안 되나요? 지은은 할머니의 가방을 뒤져봤지만 핸드폰이나 신분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마치 산책을 나왔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의사는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곤란한데요. 수술비 납부가 안 되면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 앞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스쳤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 지은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도는 850만 원. 이번 달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카드였습니다. 제가 낼게요.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분이에요. 하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죠. 돈은 나중에 생각하겠습니다. 의사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수술 준비하겠습니다. 10분 후 수납 창구에서 카드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지은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카드 결제 800만 원. 자녀 한도 50만 원.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실감이 났습니다. 이번 달 어머니 병원비 200만 원은 어떻게 내지? 집세는? 생활비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이 켜진 것을 보며 지은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수술이 끝나길. 3시간 후 오후 6시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지은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2, 3일은 중환자실에 계셔야 합니다. 추가 입원비가 하루 5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지은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하루 50만 원이면 사흘이면 150만 원. 카드 한도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 창문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집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회사에서 온 문자가 20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들을 무시했습니다. 새벽 4시 간호사가 지은을 깨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 안정됐어요. 좀 주무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닥칠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은은 이틀 동안 병원을 지키며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이틀간 중환자실 입원비만 100만 원. 지은은 남은 카드 한도를 모두 소진했고 결국 다른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이자율 연 20%. 월요일 오전 10시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이었습니다. 박지은 사원, 지금 당장 회사로 출근하세요. 지은은 병원을 나서며 택시를 탔습니다. 회사까지 택시비만 15,000원.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탔겠지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으로 불려갔습니다. 김철수 부장과 함께 인사 담당 임원까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임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지은 사원, 지난 금요일 무단 조퇴에 주말 연락 두절. 이게 회사 다니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임원은 서류를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달 말일자로 계약 종료 통보합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장님, 그게 무슨... 김 부장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박지은 사원, 솔직히 말하죠. 5년 동안 정규직 전환 3번 떨어졌고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임원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인수인계 마무리하세요. 지은은 비틀거리며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은 드디어 잘렸대. 5년 버틴 것도 대단하긴 하지. 지은은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앉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 달 최소 결제 금액 300만 원 미납 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수요일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입원비가 500만 원 넘게 밀려 있습니다. 빨리 납부 부탁드립니다. 목요일 어머니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이번 달 요양비 200만 원 아직 입금 안 되셨는데요. 금요일 저녁 지은은 집 앞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받습니다. 시급 9,800원짜리 야간 알바였습니다. 점주가 물었습니다. 몇 살이세요? 34살입니다. 점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좀 나이가 있으시네요. 우리는 대학생 위주로 뽑거든요. 죄송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밤거리를 걸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왜 그 할머니를 바보같이.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은행에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출 연체 3일째. 신용등급 하락 예정. 지은은 핸드폰을 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거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회사에서 나가야 합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라 퇴직금도 없습니다. 모든 게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위해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담당 의사는 곧 깨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찬밥 신세였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게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지은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정중한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은 사원님이시죠? 저는 태양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비서실이라니. 5년 동안 회사를 다녔지만 비서실에서 연락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비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비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반드시 참석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 수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 비서실에서 이사회 회의실로 오래.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회장 비서실? 너 무슨 일 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무슨 일인지. 점심시간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오후 1시 45분 지은은 30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은 임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층이었습니다. 평사원은 거의 올 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현대 미술 작품들이 보였습니다. 비서 한 명이 지은을 맞이했습니다. 박지은 사원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는 지은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지은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1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지은은 테이블 정중앙에 혼자 앉았습니다. 15명의 이사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왜 나를 여기 불렀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박지은 사원, 지난 2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지은은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밖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강태훈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자신이 구한 그 할머니였습니다. 저분이. 강태훈 회장이 지은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강태훈 회장은 지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휠체어의 할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제 아내 이순자입니다. 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회장의 부인? 그럼 태양그룹 회장 부인을 자신이 구한 것입니까?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3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그날도 본사에 산책을 나왔다가 길을 잃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겁니다. 휠체어의 이순자 여사가 약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말하더군요.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돈으로 수술비를 내고 이틀 동안 병원을 지켰다고.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 그리고 이틀간 중환자실비 100만 원. 당신 신용카드로 결제됐더군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강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박지은 사원 34세. 우리 회사 계약직 5년 차. 월급 180만 원. 병든 어머니 요양병원비로 매달 200만 원씩 지출. 현재 빚 3천만 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 남은 카드 한도를 다 썼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이번 달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낸다는 걸 알면서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이사 여러분, 우리 회사가 지난 50년 동안 강조해온 가치가 무엇입니까? 인간 존중, 나눔, 희생정신. 그런데 그걸 실천한 사람을 우리는 계약직으로 5년 동안 방치하고 급기야 해고 통보까지 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지은 사원. 아니, 이제는 박지은 부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강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고급스러운 봉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발령장입니다. 직급은 부장, 연봉은 9,500만 원. 부서는 새로 신설되는 사회공헌본부입니다. 당신이 본부장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지은은 봉투를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저는 그냥... 강 회장이 말을 막았습니다. 과하다고요? 당신은 돈 한 푼 없이도 남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 회장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10억 원 수표입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못 받습니다.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를 위한 돈입니다. 이제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주일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순자 여사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은 여사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태양그룹 본사 28층 새로 꾸며진 사회공헌본부 사무실에 지은이 출근했습니다. 명패에는 박지은 본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내다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신형 노트북과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 은혜 27세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어색한 듯 웃었습니다. 은혜야, 그냥 편하게 지은 선배라고 불러. 은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직급대로 불러야죠. 지은은 그간의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강 회장은 지은의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서울대병원 VIP 병동으로 옮겨드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최신 치료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양비는 평생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지은은 회사 임원 사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33평 아파트. 월세는 무료였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벗어나 넓은 거실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도 마련됐습니다. 토요일 지은은 그동안 밀린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3천만 원의 빚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전액 상환 확인됐습니다. 신용등급 상향 조정 예정입니다. 일요일 지은은 어머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새 병실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 본격적으로 사회공헌본부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태훈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지은 본부장, 이 본부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해 주시죠. 지은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기획안이었습니다. 생명나눔 기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기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수술비가 없는 환자 지원. 둘째, 장기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병원비 지원.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초기 기금은 얼마로 하실 계획입니까?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10억 원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이순자 여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 이순자 여사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사가 지은에게 다가와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은아, 이걸 받아. 지은이 봉투를 열어보니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100억 원. 할머니, 이건 여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생명나눔 기금 초기 출연금이야. 10억으로는 부족해. 100억으로 시작하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쳤습니다. 오후 2시 지은은 사회공헌본부 직원들과 첫 현장 방문을 나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응급실에는 수술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생명나눔 기금으로 세 가족이 수술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총 2천만 원. 지은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차례야. 석 달이 흘렀습니다. 생명나눔 기금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총 지원 환자 수는 237명. 지원 금액은 37억 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고 수많은 가족이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생명나눔 기금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태양그룹의 이미지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도 많이 호전됐습니다. 최신 치매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이제는 지은을 알아보고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지은은 이순자 여사와 함께 양로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둘은 이제 할머니와 손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양로원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이렇게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은은 할머니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순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지은아,
행복하니?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여사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날 나를 구해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난 게 행운이었어. 너 같은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만나서 행운이에요. 월요일 아침 지은은 회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강서구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비가 없다고. 지은은 즉시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바로 갑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한 중년 남성이 피투성이로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아내와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저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수술비 지원하겠습니다. 바로 수술 진행해 주세요.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지은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의 아내가 지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울었습니다.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은 아내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지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강태훈 회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지은 본부장, 이번 분기 실적 훌륭합니다. 이사회에서 당신의 승진을 논의 중입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이나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도움을 준 23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읽으며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머니를 구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나를 구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거야. 문득 석 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를 걸었을 때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을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지은은 공책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보상받는구나.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응급 환자였습니다. 지은은 주저없이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보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마음이 만든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이 진짜 보상이었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불빛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 박지은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